年の離れた兄がいるんで。へえ、そうなんだ。米岡さんってちょっと兄に似てる。だから話してて落ち着くのかな。もう行かなきゃ。ここに来るといつも帰るの遅いって怒られちゃうんで。すいません。じゃあこれ確かにお預かりし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を鵜呑みにするのは危険です。私もそう思います。行ってきます。はい、行ってらっしゃい。どっか行くの？もうお昼？外回り。外回り？高一って外回りあるんだ。자막 없이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한국어 확인하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年の離れた兄がいるんで。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 도시노 하나레다 이죠. 우리 나이 차이가 나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도시가違う라고 말하기 쉬운데 일본어에서는 도시노 하나레다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국어 직역했을 때 도시가 하나레다 라고 쓰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 주어가 조사 가를 가지고 오고 그 앞에 수식을 하는 문장에서 조사 가를 써야 된다면 조사 가가 반복되고 중복되거든요. 이런 걸 일본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노를 많이 활용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가와 조사 노는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일본인들이 말할 때 이 자리에 조사 노를 넣는구나 라는 걸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노 하나레다 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고요. 네, 여기에서 이 토시는 못하죠? 이 한자 써주시면 됩니다. へえ、そうなんだ。 이 문장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고 리액션으로 자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본인들 리액션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 라는 건 뭔가 깨달았을 때 쓰는 리액션이고요. 써난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米岡さんってちょっと兄に似てる。 여러분들이 기초 일본어에서 많이 배웠던 단어이죠. 니르입니다. 무엇을 닮다,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경우에 조사 오나 또 쓰지 않습니다. 일본어에서는 특정 조사를 데리고 다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니르이고요. 니르는 조사 니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테류라고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일본어에서 현재 진행형 굉장히 한국어보다 많이 쓰고요. 그 용법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상황, 현상이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진다면 현재 진행형을 꼭 써줘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니테루 닮았다란 뜻이죠. 한국어로는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그 닮은 상태가 처음 닮기 시작해서 어느 지점에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닮은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니테루는 대부분 현재 진행형으로 써줍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에서 결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하셨나요? 라는 뜻은 과거형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분들에게 개건しましたか?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일본인들은 결혼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결혼을 해서 그 생활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개건してますか? 라고 물어봐야 돼요. 현재 진행형을 써야 하는 거죠. 개건しましたか?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나요? 라는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너 지금은 이혼했어?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 한국어보다 굉장히 많이 다양한 용법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현재 진행형에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일본어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だから話してて落ち着くのかな。 여기에서는 오지츠크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죠. 오지츠크 복합동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어로 하나로 딱 이런 단어예요 라고 표현하기 어렵고요. 반대로 한국어의 다양한 뜻을 그냥 일본어 하나, 오지츠크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뜻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진정되다, 안정되다, 차분하다, 편안하다 이런 뉘앙스고요. 그런 뉘앙스에서 파생되는 것들, 정착하다, 자리를 잡다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됐다, 확대됐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정착하고 자리 잡은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안정이 되고 차분해져서 그걸 정착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정착했다가 오츠츠크가 아닙니다. 자리 잡다 역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안정되고 편안해진 상태여서 난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 라고 말할 때 오지츠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진정되고 안정된 상태,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단어들이 오츠츠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もう行かなきゃ。 여기에서는 이까나캬의 나캬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화체고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이죠. 나케레바 나라나이, 나케레바 이케나이, 나캬 다 같은 말입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국어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죠. 한국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국어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일본어로는 나케레바 나라나이 쓰시면 좋은데요. 이 나케레바 나라나이 또 비슷한 뜻이 있죠. 베키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사실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이 뉘앙스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강요성, 강제성이 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쓸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이게 뭐뭐 해야 해 라는 표현인 줄 알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일본인들이 느끼기엔 조금 부담스럽거나 강요당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본인에게 본인이 나 빨리 가야만 해, 가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절대 쓰면 안 돼요까지는 아니지만 되도록 이런 표현은 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어에서는 때, 고시,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する必要がある, 뭐뭐 할 필요가 있어, 상대방에게 뭐뭐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런 표현을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웠는데 그럼 써먹을 데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나케레바 나라나이, 나케레바 이케나이 이런 좀 강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지금 이 상황처럼 난 공부를 해야만 해, 내일 시험이라서 난 공부를 해야만 해 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땐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같이 뭔가를 꼭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강력하게 뭔가를 촉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개인 대 개인으로 넌 꼭 이걸 해야 해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기사문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절대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너 뭐 해야 돼, 넌 뭐뭐 해야만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호시 또는 する必要がある라는 표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ここに来るといつも帰るの遅いって怒られちゃうんで 문장이 좀 길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카에르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다 보면 카에르, 모도르를 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둘 다 한국어로는 돌아가다란 뜻이에요. 하지만 두 개의 의미가 일본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분은 카에르를 썼습니다. 네, 카에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에 본거지를 두는 거, 그곳으로 돌아갈 때 카에르를 씁니다. 이 카에르의 한자를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귀자입니다. 그래서 귀성, 귀국, 귀항, 귀가 어떤가요? 집으로 돌아가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본국으로 돌아가다. 네, 어딘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곳 또는 내가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경우에는 카에르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원래 소속된 부서로 내 사무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카에르 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실 모도르를 써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모도르 같은 경우에는 카에르보다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돌아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로 돌아가다라고 쓸 때도 모도를 쓸 수 있고요. 또 원래대로 돌아가다, 제자리로 돌아가다, 원상태로 돌아가다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카에르가 아닌 모도르를 쓰겠죠. 여러분 헷갈리신다면 카에르보다는 모도르를 좀 많이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집에 돌아갈 거야 라고 할 때 카에르를 쓰면 앞에 집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일본인들에게 집에 갈 거야 라는 뉘앙스가 대체적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에니 모노르 라고 하신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 둘 중에 하나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노르를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じゃあこれ確かにお預かりしました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즈가르라는 표현입니다. 아즈가르, 맡아두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아즈가르를 받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거 확실히 잘 받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에서 받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라우이거든요. 그럼 아스카르와 모라우를 구분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본인들은 이거를 별로 헷갈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어에서 헷갈린 이유는 두 개 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스카르는 맡아두다, 모라우는 받다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의미상 둘 다 받다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라우 같은 경우에 그걸 내가 받아서 내 것이 됐을 때 모라우입니다. 아즈까르는 그걸 받았을 때 그것이 내게 아닐 때는 아즈까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에서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서 계산을 할 때 돈을 내면 그 점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에 오아즈카리 시마스. 네, 여러분들이 1,000엔을 주면 1,000엔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생에 모라이마스가 아닌 생에 오아즈카리 시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 돈을 점원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내 것으로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맡아둘게 그런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딘가에서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할 때 방금 소개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일본어에서는 고쇼가이니 아즈카리마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도 소개를 받았다, 쇼가이요 모라이마시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소개 역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쇼가이니 아즈카리마시다 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쓰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소유권을 받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은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겠죠? 생에 오아즈카리 시마스 1,000엔 받았습니다. 고쇼가이니 아즈카리마시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を鵜呑みにするのは危険です。 여기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 우노미니스루입니다. 사실 우노미니스루는 통째로 삼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사탕을 통째로 삼키다, 음식물을 통째로 삼키다 라는 표현으로도 우노미니스루 쓰긴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인들이 쓸 때는 1차원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통째로 먹다. 이럴 때 우노미니스루는 거의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관용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를 어떠한 의심도 없이 정보를 거르는 거 없이 생각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쓸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노미니스루 원래 뜻 통째로 삼키다, 통째로 먹다 이지만 관용구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私もそう思います。 네, 이 문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대화할 때 리액션으로 또는 자기 의사 표현으로 난 너에게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때私もそう思います라고 쓸 수 있겠죠. 남자분들 私 대신에 俺もそう思います、僕もそう思います저도 괜찮습니다. 行ってきます。はい、いってらっしゃい。どっか行くの？もうお昼？ 오히르라는 거 히루죠. 히루는 점심, 낮이란 뜻이고 여기에서는 미가고, 미화어죠. 오를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벌써 점심이야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너 벌써 점심 먹으러 가? 점심시간이야? 라는 뜻이겠죠. 外回り。外回り？こいつって外回りあるんだ。 서토마마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외근이라는 뜻이고요. 일본어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자막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年の離れた兄がいるんで。へえ、そうなんだ。あ、米岡さんってちょっと兄に似てる。だから話してて落ち着くのかな。あ、もう行かなきゃ。ここに来るといつも帰るの遅いって怒られちゃうんで。すいません。じゃあこれ確かにお預かりし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を鵜呑みにするのは危険です。私もそう思います。行ってきます。はい、いってらっしゃい。どっか行くの？もうお昼？外回り。外回り？こいつって外回りあるんだ。